흑염전 제43화 결계 비망록. 화래문. 풍매문의 서늘한 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 화래문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마자 폐부를 태울 듯한 고열과 안구를 멀게 할 정도의 붉은 섬광이 두 사람을 덮쳤다. 대지에는 용암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늘에서는 불꽃을 머금은 뇌전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야말로 생지옥의 형상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불타는 해골 형상을 한 화려의 졸개 수십 마리가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쇄도했다. 놈들이 닿는 곳마다 강철 바닥이 녹아내려 붉은 점액처럼 변했다. 대형이 검을 휘둘러 놈들의 가슴을 갈랐으나 칼날은 허공을 가르듯 화염을 통과할 뿐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놈들의 불길이 검신을 타고 역류하며 대형의 손등을 위협했다. 대형, 우리의 흑염으로 저놈들의 불꽃을 집어삼켜야 합니다. 미루아의 외침에 대형의 안광이 번뜩였다. 검은 불꽃이 붉은 화염보다 상위의 기운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이다. 대형이 왼손을 개방해 흑염의 인력을 전개했다. 주변의 붉은 불길들이 소용돌이치며 대형의 손바닥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기운을 빼앗긴 졸개들의 형체가 흐릿하게 무너졌다. 그 짧은 틈을 타 미루아가 분신법의 원리를 응용한 보법으로 졸개들 사이를 누볐다. 흑염권, 흑화 폭발. 소년의 주먹이 닿는 곳마다 붉은 불꽃이 검게 물들며 내부에서 치명적인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궁지에 몰린 졸개들이 일제히 몸을 던져 자폭을 시도하자 수십 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굉음과 열기가 대전을 휘감았다. 대형은 당황하지 않고 8명의 분신을 소환해 미루아의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다. 분신들이 동시에 검을 휘둘러 거대한 흑염의 돔을 형성했다. 외부의 폭발 열기는 흑염의 장막에 닿는 순간 대형의 기운으로 강제 흡수되었다. 급수한 열기로 인해 대형의 눈동자가 일시적으로 핏빛처럼 타올랐다. 받은 만큼 돌려주마. 돔을 해제함과 동시에 응축했던 열기를 하나로 모아 흑염의 파도를 폭사시켰다. 남아있던 졸개들은 자신들의 불꽃보다 수만 배는 강력한 흑염에 집어삼켜져 비명조차 남기지 못하고 소멸했다. 마지막 졸개가 타버리자 용암 연못 중앙에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치솟았다. 화래문의 모든 열기가 그곳으로 응축되며 한 남자의 형상을 빚어냈다. 붉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전신에 뜨거운 낙인이 새겨진 사내. 화래문의 장군 정라였다. 그는 거대한 부채 형태의 보패를 들고 있었는데 두 채질 한 번에 대전의 용암이 해일처럼 출렁였다. 나의 불꽃은 태양의 핵에서 가져온 것. 흑염 따위로 내 열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정라가 부채를 크게 휘두르자 대전 전체가 거대한 화래의 폭풍에 휘말렸다. 미루아의 옷자락이 타들어가고 호흡조차 가빠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대형은 소년의 영역을 흑염으로 감싸 보호막을 구축했다. 정라는 비웃으며 부채를 접어 대형의 가슴을 향해 투척했다. 날아오던 부채는 공중에서 수만 개의 불꽃 나비로 분열되어 사방에서 대형을 쪼아댔다. 나비 하나하나가 작은 번개 폭탄처럼 터지며 대형의 방어막을 잘게 갉아먹기 시작했다. 미루아가 눈을 감고 단전 깊숙한 곳에 기운을 끌어올렸다. 흑염권, 빙화정제. 빙옥궁에서 겪었던 그 지독한 냉기의 기억을 흑염에 주입하자 타오르던 불꽃이 극저온의 검은 인화로 탈바꿈했다. 소년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몰려들던 활의 나비들이 동결되듯 힘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정라가 당황하며 보패를 거두려던 찰나 대형이 분신법으로 그의 머리 위를 점유했다. 불꽃은 더 큰 불꽃으로 다스리는 법. 대형의 검이 태양의 광위를 머금은 흑염을 토해내며 낙하했다. 정라는 비명을 지르며 맨손으로 대형의 칼날을 받아냈고 그의 손바닥에서 뿜어지는 붉은 번개가 흑염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대전 바닥을 유리처럼
결정화시켜 깨뜨렸다. 두 고수가 팽팽하게 힘을 겨루는 사이 미루아가 용암 위를 유성처럼 가로질렀다. 흑염권, 용암 함몰. 소년이 용암의 혈맥에 흑염 장풍을 정확히 꽂아 넣자 정라의 발밑에서 거대한 화염 소용돌이가 솟구쳐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집안이 무너지며 정라의 중심이 흔들린 순간 대영이 검을 비틀어 그의 방어막을 박살냈다. 이어 왼손에 남은 모든 전기를 응축해 정라의 미간을 직격했다. 흑염술, 태양 침실. 정라의 몸 안으로 스며든 흑염이 그의 활에 기운을 내부에서부터 집요하게 포식하기 시작했다. 정라의 피부는 수처럼 검게 변하며 균열이 갔고 그 틈으로 억눌린 파괴적인 빛이 새어나왔다. 내 불꽃이 먹히다니. 정라는 거대한 화염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대전을 가득 메웠던 용암은 순식간에 식어 검은 현무암 지대가 되었고 광포했던 열기가 가라앉으며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대영은 타버린 소매를 털어내며 비틀거리는 미루아를 급히 부축했다. 미루아, 방금 냉기를 섞은 흑염은 실로 놀라웠다. 설령과의 사투가 헛되지 않았구나. 대엽의 흑염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전 이미 녹아버렸을 거예요. 이제 정말 다 온 거죠? 검게 굳은 용암 대지 끝. 마침내 마지막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서는 앞선 문들과 달리 빛조차 허용하지 않는 무겁고 고요한 암내의 어둠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검게 타버린 화염의 대지 끝. 대영과 미루아는 나란히 서서 마지막 관문인 암내문을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대지를 녹일 듯 몰아치던 정라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소리도, 빛도, 심지어 공기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기괴한 정막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안개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주변의 미세한 빛조차 개걸스럽게 잡아먹고 있었다. 대영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흑염의 낙인이 암뇌의 기운에 공명하듯 그 어느 때보다 짙고 차갑게 진동하고 있었다. 미루아 역시 거친 숨을 고르며 대영의 소매자락을 꽉 쥐었다. 소년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넘어 험난한 육관문을 돌파하며 쌓아온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미루아, 준비됐느냐? 저 문 너머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네, 대협. 대협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대영은 천천히 검자루를 고쳐 쥐었다. 이제 뇌청각의 심장부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만이 남았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암매문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며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다. 활해문의 광포한 열기가 가라앉자마자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모든 감각을 집어삼키는 심연의 어둠이었다. 마지막 관문, 암매문. 이곳은 등불조차 빛을 발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흑색의 공간이었으며 소리 없이 몰아치는 그림자 번개가 생명력을 갉아먹는 침묵의 고문소와 같았다. 바닥과 벽의 경계조차 모호한 무채색의 공간 속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대영의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기괴하게 꿈틀대며 일어섰다. 그림자에서 솟아오른 암매 졸개가 대영의 목을 겨냥해 칠흑 같은 번개 칼날을 휘둘렀다. 대영은 본능적으로 검을 내질렀으나 칼날은 허공을 갈랐고 적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자취를 감췄다. 미루아, 조심해라. 놈들은 그림자를 타고 움직인다. 대영의 경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미루아의 발치에서도 세 마리의 졸개가 솟아올랐다. 소녀는 당황하지 않고 단전의 기운을 발밑으로 쏟아부었다. 흑염권, 암야 속어, 검은 불꽃이 지면을 타고 파도처럼 번지며 그림자의 경계를 강제로 지워버리자 은신처를 잃은 졸개들이 실체를 드러내며 당황했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대영이 분신법을 전개했다.
어둠 속에서 대형의 분신들이 흑염의 잔상을 남기며 쏘아져 나갔고 졸개들의 가슴 중앙에 박힌 핵을 정확히 꿰뚫었다. 궁지에 몰린 졸개들이 주변의 어둠을 응축해 거대한 암뇌 구체를 형성했다. 모든 빛을 흡수하는 성질 탓에 구체가 다가올수록 대형과 미루아의 시야는 칠흑처럼 좁아졌다. 대형은 아예 눈을 감고 심안을 열었다. 빛이 없다면 내 안의 불꽃을 보겠다. 대형의 전신에서 흑염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는 몰아치는 암뇌 구체를 정면으로 받아내어 소멸시켰고 미루아는 졸개들이 다시 그림자로 숨어들려 할 때마다 연안권을 날려 공간의 진동을 일으켰다. 진동에 흔들린 그림자들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파편이 되어 흩어졌다. 위기감을 느낀 졸개들은 남은 어둠을 긁어모아 거대한 장막을 형성했고 대형을 그 안에 가두었다. 장막의 내벽에서는 수만 개의 그림자 바늘이 비처럼 쏟아져 대형의 전신을 노렸다. 대형은 흩어져 있던 모든 분신의 기운을 왼손의 낙인으로 회수했다. 단전이 비명에 가까운 진동을 울렸다. 극염술, 만다라 화광, 암뇌문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검은 폭발이 일어났다. 명도를 잃은 불꽃이 역설적으로 어둠을 태워버리자 장막과 그림자 졸개들은 단숨에 증발해버렸다. 어둠이 거친 대전 한가운데 안대로 눈을 가린 사내가 허공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8자루의 검은 단검이 행성처럼 기괴한 궤도를 그리며 공전했다. 암뇌문의 장군, 무영이었다. 빛에 의존하는 자들은 결코 진정한 힘을 볼 수 없지. 너희의 그림자가 곧 너희를 죽이는 칼날이 될 것이다. 무영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공전하던 단검들이 유성처럼 날아와 대형과 미루아의 그림자에 박혔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은 마치 대못에 박힌 듯 자리에 고정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림자가 묶였으니 이제 영혼을 베어주마. 무영이 허공을 가르자 칠흑 같은 번개 줄기가 소리 없이 대형의 가슴을 향해 쇄도했다. 대형은 왼손의 흑염을 폭주시켜 자신의 몸을 강제로 불태웠다. 극상의 열기로 그림자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구속이 풀리자 그는 흑염 장풍을 쏘아내 암뇌의 뇌전을 밀어냈다. 미루아 역시 자신의 영력을 나비 형상으로 흩뿌려 주변을 밝히기 시작했다. 흑염권, 환영나비의 등불, 나비들이 내뿜는 보랏빛 전기가 어둠 속에 숨은 무영의 은신처를 낱낱이 들추어냈다. 무영이 당황하며 8자루의 단검을 하나로 합쳐 거대한 암뇌 대검을 빚어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은 가장 먼저 꺼지는 법이다. 대형은 분신법으로 무영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분신들이 흑염의 검망을 형성해 무영을 압박하는 사이 본체는 흑염의 모든 출력을 검신에 응축했다. 무영이 대검을 휘둘러 분신들을 차례로 지워나갔으나 그 틈을 타 미루아가 무영의 발밑으로 파고들었다. 흑염권, 그림자 짓밟기. 미루아의 주먹이 무영의 그림자를 직접 타격하자 본체와 그림자가 연결된 무영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중심이 무너진 찰나 대형이 번개처럼 도약했다. 흑염의 불길이 암뇌의 어둠을 찢어발기며 무영의 대검과 충돌했다. 어둠 속에 숨은 자는 태양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대형이 왼손으로 무영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전기를 쏟아부었다. 극염술, 시면소가 무영의 몸 안에서 검은 불꽃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던 어둠 속으로 녹아내리듯 형체 없이 사라졌다. 대전을 가로막던 칠흑 같은 장막이 걷히자 저 멀리서 성스러운 황금빛 전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대형은 어둠이 거친 시야를 가늘게 뜨며 앞을 보았다. 미루아, 내 나비들이 길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다. 대엽의 불꽃이 어둠보다 진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끝이 보이나 봐요. 두 사람 앞에는
뇌청각의 심장부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이 나타났다. 황금빛 광위가 쏟아지는 마지막 계단 아래 대영과 미루아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칠관문을 돌파하며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단전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었다. 뇌청각줄을 마주하기 전 그 틀어진 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승산은 없었다. 대영은 왼손의 낙인을 가슴 중앙에 가져다 대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미루아, 암뇌의 차가운 기운이 아직 혈맥에 남아있을 것이다. 흑염의 온기를 빌려 그것을 태우지 말고 서서히 녹여 내 영역으로 흡수해라. 무리하게 기운을 끌어올리면 신맥이 상한다. 미루아는 대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소년의 전신에서 푸른 전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고 그 사이사이를 흑염의 잔불이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흑염전의 파괴적인 에너지는 이제 소년의 순수한 영혼과 완전히 공명하며 날카로운 가시가 아닌 단단한 갑옷이 되어 소년을 보호하고 있었다. 대영 역시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몸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흑염의 본질을 응시했다. 그것은 파괴의 힘인 동시에 모든 위선을 태우고 남은 진실의 불꽃이었다. 대영의 단전 속에서 흩어져 있던 전기들이 하나의 거대한 지류가 되어 맥동하기 시작했다. 비워졌던 내공이 다시금 묵직하게 차오르며 검신에는 전보다 더 예리하고 투명한 흑염의 기운이 맺혔다. 후, 미루아가 먼저 눈을 떴다. 소년의 안광에는 이제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소년의 앳된 얼굴에는 수많은 사선을 넘긴 무인 특유의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대영 또한 천천히 눈을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비됐느냐? 네, 대혁. 전신에 기운이 넘쳐나요. 이제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영은 만족스러운 듯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황금빛 계단을 밟을 때마다 뇌청각 전체가 기분 좋은 진동으로 울려 퍼졌다. 광매문. 그것은 침입자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진정한 강자를 맞이하는 성역의 전율이었다. 계단의 끝, 거대한 황금 문이 스스로 열리며 마침내 뇌청각의 심장부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바닥이 거울처럼 매끄러운 백색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모든 빛을 날카롭게 반사하는 대전. 문을 열자마자 수십 줄기의 백색 광선이 대영과 미루아를 꿰뚫을 듯 쇄도했다. 대영은 반사적으로 검을 휘둘렀으나 찰나의 속도로 움직이는 빛을 완전히 쳐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어깨와 허벅지에 뜨거운 자상이 새겨지며 선혈이 바닥에 튀었다. 광뇌 졸개들은 거울 같은 바닥의 반사를 이용해 수백 명으로 증식한 듯한 착시를 일으키며 두 사람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대혁, 눈을 뜨면 안 됩니다. 빛에 눈이 멀 거예요. 미루아의 외침과 동시에 소년은 자신의 영역을 안대처럼 눈에 둘러 시력을 보호했다. 대영 역시 눈을 감고 분신법을 극대화했다. 본체를 포함한 12명의 분신이 원형으로 늘어서서 흑염의 기운을 폭발적으로 뿜어냈다. 칠흑 같은 불꽃이 백색 대전을 잠식하며 광선의 무분별한 반사를 억제했다. 분신들이 내뿜는 흑염이 안개처럼 깔리자 빛 속으로 숨어들었던 졸개들이 검은 연기에 휘말려 실체를 드러냈다. 놈들은 순수한 백색 전기로 이루어진 인간형 정령들이었다. 미루아는 보이지 않는 적의 기척을 영역으로 감지하며 허공으로 뛰어올랐다. 흑염권, 광막 파쇄. 미루아의 주먹이 공기를 때릴 때마다 검은 진동이 일어나 졸개들의 빛의 형태를 산산조각냈다. 위기를 느낀 졸개들이 하나로 뭉쳐 거대한 광매의 태양을 형성했다. 대전 전체가 폭발할 듯한 에너지가 응축되더니 모든 것을 증발시킬 기세로 빛의 장품을 쏘아냈다. 흑염전 결계 비망록 제44화로 이어집니다.